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오늘 밤에 초대형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죠. 그 초대형 열병식 어떤 무기가 공개될 것인지 예상을 한번 해보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떠한 부수적인 피해가 북한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북한이 정말 이 헬게이트를 오픈한다, 지옥문을 연다라는 건데 도대체 무슨 지옥문을 연다라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북한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또 이 헬게이트, 지옥문을 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 공격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ICBM 전력이 미국을 추월했으며 그 전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언제까지 핵무기 감축을 당론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핵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플랫폼 숫자를 크게 늘렸으며 현재는 미국보다 더 많은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 전략사령부를 인용해서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각 2월 7일 보도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미 연방 상하원 군사위원회 앤서니 커튼 사령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중국이 ICBM 고정식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 차량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략사령부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400기 이상의 실전 배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이 숫자는 오는 2035년까지 1,5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뚱펑 41과 같은 최신형 ICBM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최소 300기 이상의 미사일 사일로와 100대 이상의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전체적인 핵탄두 보유 숫자는 미국이 5,000개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투발 수단 면에서 중국은 빠르게 그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중국이 최근 빠른 속도로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이동식 ICBM 발사 차량과 신형 SLBM 탑재 전략 원잠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효과적인 전략적 억제력 구현을 위해 미 본토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 전력 구비를 목표로 전례 없는 속도로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략사령부 보고서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 미 우방국들을 공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공화당은 중국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할 경우 핵과 재래식 전력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일방적인 군비 축소와 핵 전력 감축을 주장해온 민주당 정부가 과연 태도 변화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과 이 전략무기 감축협정 체결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돈이 있는 대로 핵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핵무기 감축협정 하자고 하니까 중국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자기들은 이 핵무기를 증강할 필요한 예산도 넉넉하고 그리고 또 지금 아직은 핵탄두 숫자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예요. 오바마 정부 때부터 핵 없는 세상을 부르짖던 오바마가 핵무기를 엄청나게 감축했죠. 그리고 이 당시 금융위기를 맞아서 시퀘스트라고 해서 국방 예산을 20%씩 깎았습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이 핵무기를 개선하고 개량하고 추가 생산하고 또 구형 무기는 폐기하고 신형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예산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ICBM 같은 경우도 미국은 미니트맨 3 이런 것들 굉장히 구형 미사일이죠. 그래서 다탄두로 쪼개지더라도 각기 목표를 회피 기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MARV가 아니고 미국은 MIRV.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회피 기동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능력을 갖춘 ICBM을 만들고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숫자마저도 미국을 추월한다. 중국이. 라고 하면서 이 전략사령관이 공군 출신인데 원래 공군 출신이면서도 이 미국이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종류가 너무 적다. 특히 해군에서 SLBM 전략 원잠에 들어있는 SLBM을 가지고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략 원잠 지금 갑자기 저유력 핵무기 이래서 몇 척 없는 전략 원잠에다가 또 몇 발 없는 트라이던트 2 미사일에다가 저위력 핵무기를 따라서 쏘게끔 하는데 이건 낭비다. 그래서 공격 원잠에다가 핵발사 순항미사일, 핵탑재 순항미사일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미 해군이 주장하고 있는데 공군 출신의 전략사령관이 취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이제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전략사령관의 내용은 뭐냐? 정부가 저렇게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또 핵 전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의회가 나서서 좀 도와달라.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에게 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핵 없는 세상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상대가 싸우고자 하는 상대가 핵무기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핵 없는 세상 이렇게 되면 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레짐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또는 나토에 있는 여러 나라 이런 동맹국들이 핵을 못 가지도록 억제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확장 억제. 우리 핵우산 씌워줄게 라고 하는데 그 우산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우산이 너무 구형이라서 빨리 펴지지도 않고 올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살도 빠져 있고 이러면 그 우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말로 동맹국들을 지켜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한 이 울타리를 가지고 미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면 핵 전력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같은 군사 전문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북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중국 핵 ICBM인데 이제 북한 ICBM 보시겠습니다. 오늘 밤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야간 열병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열병식 준비로 북한 장병과 주민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신무기를 공개하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열병식 준비를 마쳤으며 이번 열병식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와 스텔스 무인기, 순항미사일 등의 전략무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2월 7일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장군은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이 시험한 무기들을 선보여 왔다라며 지난해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열병식에 이들 무기체계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최근 모스크바에서 북한인들이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다라며 이 무인기는 핵무기 운반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특히 더 가지고 싶어한다 라고 지적하며 이번 열병식에 스텔스 무인기가 등장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월 6일 김정은 주관 하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 태세가 완비되었다고 선언하며 한미 양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연합군사체제 강화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해 이번 열병식에서 신무기 공개를 통한 대미, 대남 압박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병식을 준비하는 북한 장병과 주민들입니다. 열병식 동원 장병들은 혹한의 기온에 혹독한 연습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1월부터 시작된 평양 시민 도열 훈련에서도 혹한의 기온과 코로나, 영양실조 등으로 쓰러지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양실조와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도 대열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며 훈련에 동원하고 있는데요. 훈련 과정에서 주민들이 쓰러져 대열이 흐트러지자 주민들을 살피는 대신 해당 대열 책임자를 질책하며 주민들을 더욱 옥죄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2월 8일 밤 야간 열병식이 진행되면 열병 종대는 물론 카드 섹션이 벌어질 광장 군중 무리에서도 상당한 수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과 장병들을 희생시켜가며 핵과 미사일 자랑에 여념이 없는 북한 지도부,
과연 이런 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북한의 화성 17형 같은 ICBM, 아까는 뭐 중국 ICBM, 뚱펑 41 보셨고요. 자, 그런 이 ICBM들도 오늘 뭐 당연히 공개할 것이지만 핵 탑재가 가능한 무인기, 스텔스 무인기 같은 것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열병식의 핵심은 미사일, 즉 핵전력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런 사진이 공개됐어요. 정말 희한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동당 깃발 아래에 김정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앉아 있는 또 노동당 깃발부터 가까운 깃발이 서열이 높은 거죠. 의전 서열이.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깃발이 제일 의전 서열이 높고 두 번, 세 번,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깃발이 미사일 천국입니다. 미사일 천국. 그래서 미사일 천국이라는 이름을 당연히 한자로 분석을 해도 어떤 그 군사기관의 국 정도의 우리 한국으로 치면 2스타, 3스타 정도의 그런 기관이다라는 거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당 깃발, 김정은 바로 옆에 이 미사일 천국 깃발이 붙었어요. 그 다음 깃발은 뭐냐? 놀랍게도 국가보위성입니다. 그 다음 깃발은 사회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인민무력성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위성, 완전히 그냥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는 이 최고 선봉에서는 국가보위성보다도 미사일 천국이 더 앞에 있다. 우리로 치면 경찰이죠. 사회안전성보다 더 앞에 있다. 군보다 더 앞에 있다. 이런 게 이번 이 열병식 그리고 북한 내에서의 핵무력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브루스 베넷 박사가 주장을 한 이 스텔스 무인기, 이게 러시아의 스텔스 무인기 S-70 오트닉이에요. 자, 그래서 북한인들이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이렇게 뭔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정보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무기, 탄약 이런 것들 바그너 그룹을 비롯해서 군에서도 막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탄약을 정말 러시아가 지금 아쉬운 게 탄약과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걸 전해주는 대신 이런 그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을 가지고 무인기를 가지고 자폭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기지만 여기다가 정찰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탄두 폭약을 설치를 하면 이게 바로 자폭 무인기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스텔스죠. 덩치가 크니까 또 멀리 날아가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 탑재 스텔스 무인기 그리고 뭐 ICBM 뭐 이런 거 많이 공개하는 거는 사실 뭐 미국이 긴장해야 될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는 초대형 방사포 이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할 것이냐. 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신형 초대형 방사포가 또 나올 것이냐. 왜냐? 여기다 핵을 탑재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수십 발을 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못 쏘게 하든지 아니면 쏘기 전에 때리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아니면 쏘려고 마음먹는 자를 제거해버리든지 뭐 이게 최고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스텔스 무인기와 핵 탑재 방사포 이걸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 군인들을 12월부터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열병 준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최근 며칠간 뭐 좀 덜 춥지만 그래도 평양은 여기보다 훨씬 더 춥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기온에 따른 건강 이상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전국에서 불러가지고 군인들을 전국에서 불렀고 또 평양 시민들을 카드 섹션을 시키기 위해서 수만 명을 불러서 지금 75라는 숫자의 카드 섹션 등을 비롯한 이런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이제 확산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까. 북한이 아비규환 되겠죠.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뭐 한두 번 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 소식과 겹치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옥문을 열어놓고 그 지옥문 연 것을 이제 이 열병식을 통해서 확산시키는데 어떤 지옥문인지 보겠습니다. 전년도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모두 떨어지고 하곡인 보리가
여물지 않은 5월에서 6월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북한이 이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중국과의 교역을 대폭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중국 상황을 생각해보면 북한이 스스로 지옥문을 활짝 열고 달려나가는 형국입니다. 북한이 오는 3월 중국과의 무역을 다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동안 고강도로 이루어진 밀수 단속도 완화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2월 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 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와 양강도 해산 등 국경 지역에서는 3월 중순 이후 봉쇄가 풀리고 무역업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경 지역에서는 팬데믹 이후 취해진 고강도 방역 조치들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중국을 오가는 밀수 상인들에 대한 단속도 완화되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지난 연말부터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경을 개방할 경우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북한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신의주와 해산 등에서 코로나 증상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북한 당국이 특별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중 무역이 과거 수준으로 재개될 경우 현재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옥도가 북한에서도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영양 상태나 위생 역시 세계 최악의 수준인데요. 이번 국경 개방을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주민이 죽어나갈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단둥 그리고 이 북한의 신의주를 연결하는 여기 이제 중조 우이교를 통해서 철도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 정부 주도의 철도 무역을 넘어 이제는 이 보따리상까지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보릿고개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작년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평양 특별시, 완전히 평양 특별한 곳이죠. 그 평양에서도 지난 겨울 동안 쌀이 다 떨어져서 안남미, 우리가 안남미라고 하는 그 길쭉한 쌀 있죠. 동남아시아 쪽에서 나는 그 안남미를 배급을 하더니 이제부터 또 옥수수를 준다는 거예요. 안남미도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5, 6월이 돼야 보리 수확을 할 텐데 그 사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개방해서 많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보따리상들이 이게 이제 북한의 보따리상 모습들인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확 퍼뜨리겠죠. 기존의 철도를 통한 국가 주도의 무역만 하게 되면 철도를 통해서 화물이 들어오면 그걸 신의주 청년역이나 이런 데다 큰 방향소를 만들어서 그 물자 전체를 거기다가 그냥 몇 달씩 놔둡니다. 그렇게 해서 세균이 자연 소멸되도록 놔두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방역했다라고 하고 전국에 푸는데 나름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중국 들어갔다가 나와서 바로 장사를 갑니다. 한두 달씩 그 방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적재해 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퍼지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감염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들과 접촉하고 해서 이제 확산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너무나 많은 코로나 환자가 있고 그래서 자오리젠 같은 그런 최고위급 그 외교부 인사도 약을 구하지 못해서 불만을 토하다가 결국 숙청되고 또 최고위급 핵 전문가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수십 명이 죽었다라는 보도를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그 일부 해커 집단이 중국의 그 인구 센서스, 인구 전체 주민등록을 해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인구가 15억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인구가 9억 7천만이더라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해커 집단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해커 집단의 주장이라면 4억 넘게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까지 너무나 과한 추측이지만 그렇지만 하루에 지금 15,000명씩 16,000명씩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중국 인민들이 이 코로나에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도 독감보다 더 적은 사망률을 기록했죠. 왜냐? 워낙 사회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고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우리보다 영양 상태 못하고 의료 체계가 덜 돼 있으니까 저렇게 죽어나가는 거죠.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영양 상태 최악이죠. 의료 체계는 그냥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죽을 확률이 우리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고 중국보다도 크게 높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북한은 지금 그들의 식량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된다. 지옥을 알면서도 그 지옥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김정은을 비롯한 이 최고 핵심부만 제거되면 되는데 정말 애꿎은 이 인민들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를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